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00일이 된 8월 12일, 우크라이나군은 드디어 러시아 본토 지역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전쟁 후반기와 비슷한 장기적인 소모전이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기습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영토를 타국에 빼앗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허를 제대로 찔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는 분명 합당한 대응을 받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목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달성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예상 밖 본토 공격에 대응해 공세를 강화할 경우 전쟁이 격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미국, 유럽 등으로 여파가 번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2일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 영토 1000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다고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까지 쿠르스크 주민 12만 1000명 이상이 대피했고 5만 9천 명이 더 떠나야 한다며 영토가 점령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세계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한, 벨라루스 등 권위주의 진영에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등 자유진영으로 양분돼 대립해왔습니다. 하지만 그해 말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걸쳐 약 1000km의 전선이 형성된 후 전세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미 정치권 등에선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희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일 자신이 당선될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며 러시아에 이미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겨주는 대신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중단시키는 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피로감을 유도하고 연대를 와해하려는 전략을 써왔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이번 기습은 러시아의 이러한 전략의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기습은 극소수 최고위층만 작전을 공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급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비밀작전도 물론 성공하는 데 기여했지만 결정적으로 전자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비밀유지, 속도, 전파방해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침투 성공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자전 부대가 러시아 통신과 드론이 전파를 방해하며 작전을 이끌면서 전략 예비 부대가 지난 6일 국경을 넘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침투, 현지 마을을 접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자전 부대는 주요 기계화 전투 병력에 앞서 러시아 영토로 침투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거나 통신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러시아 장비의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기 배치는 흔하지 않은 전략으로 진격하는 우크라이나 전투병력 주변으로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미 CNN 방송도 이날 자국 전선에서 고전하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침투하며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열쇠 중 하나로 대공방어, 포병 지원과 함께 러시아군의 통신을 막기 위한 전파 방해를 꼽았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방탄복 단열을 보호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러시아가 띄운 열감지 드론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빠른 서방의 장갑차를 타고 러시아 국경을 빠르게 통과해 러시아 방어선을 신속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6일 러시아 본토 기습 이래 35km 진격해 서울 면적의 2배 가까운 1150제곱킬로미터에서 82개 마을을 장악한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군사분석가 켄 카사포글루는 CNN의 우크라이나군이 곧 철수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러시아 영토를 계속 지킬 수 있다면 향후 종전협상시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대로 허를 찔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같은 한국산 무기를 갖추고 있다면 더 넓은 영토로 진격할 수 있었을 것이며 방어도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점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국에 감사를 표한 적도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한국은 분쟁 지역에 어떠한 무기 공급도 없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공개석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처음입니다. 한국이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본토를 급습당했는데 만일 한국산 무기들이 공급되었다면 결과가 어땠을지 푸틴이 가슴을 철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푸틴의 이례적인 한국 우호 발언은 앞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본토를 급습당한 러시아는 지금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까지 공급받는다면 러시아군은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 공급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의 발언이 한국이 주시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 수위가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한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 군사무기 또는 기술을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에둘러 피력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반면 허를 찔린 러시아는 쿠르스크주의 상황이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군을 폭격하는 전투기와 헬기 등 영상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신들은 전쟁 관련 영상과 사진을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국경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진격해 쿠르스크주의 소도시 수두자와 주변 여러 마을을 장악하며 점령지를 넓혀가는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마이클 클라크 특별연구원은 이번 우크라이나의 급습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만이 이와 비슷할 정도로 위험한 반격 전략이었다.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과 달리 이번 역공은 전쟁을 뒤집을 수 없다. 푸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의미인데요. 사실 지금 러시아 국내 여론을 볼 때 푸틴은 지금 본토가 급습당했는데 이대로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통상 러시아는 매년 2차례에 걸쳐 매번 10만 명 이상을 징집하며 이들의 군 복무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을 고려해 지난해 징집 연령을 18에서 27세에서 18에서 30세로 확대했습니다. 단 예외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직업군인과 달리 징집병은 해외 파병이 법으로 금지되고 전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훈련만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러시아 징집병을 포로로 잡자 징집병으로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쿠르스크 지역에서 징집병을 철수시켜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푸틴 대통령은 징집병은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 가족들은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접경지 본토를 공격받게 되면서 국경을 따라 배치된 러시아 징집병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 배치된 징집병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여성은 텔레그램을 통해 새벽 3시에 러시아 국경이 우크라이나군 탱크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는 징집병들만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들은 한 명의 직업군인도 보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징집병의 할머니라는 나탈리아 아펠은 러시아 독립언론 베르스트카에 손자가 국경에서 약 500m 떨어진 마을에 무기도 없이 배치됐다. 삽으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맞서라는 것이냐고 항의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징집병들이 갑자기 최전선에 서게 되면서 징집병의 안전을 장담했던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교도소장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지난 열흘간 러시아 군인 320명이 자신의 교도소를 거쳐 다른 수용소로 옮겨졌는데 약 80%가 젊은 징집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잡힌 징집병의 가족들은 이번 주 초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가능한 한 빨리 포로 교환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푸틴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지진과 쓰나미까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 것인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18일 오전 4시 10분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규모 7.2로 관측했습니다. 곧바로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러시아 일부 해안에서 높이 0.3에서 1m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 쓰나미는 미국령 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진 진앙은 러시아 캄차카 주도인 페트로바블롭스크 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07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가 점령당한 데다가 징집병 부모들의 불만은 폭증하고 있고 거기에 지진과 쓰나미까지 겹친 지금 러시아의 민심은 악화되고 있으며 푸틴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최근 다시 한번 한국 전쟁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과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 믿기지 않는 이 집의 주인공은 충격적이게도 1950년 발발된 한국 전쟁의 직접 자원해 조국을 위해 싸웠던 위대한 영웅 김영길 참전용사였습니다.
정전후 뼈저린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온 그는 이 참혹한 공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고통받으며 살아왔고 현재 피부암이란 병을 앓고 있지만 폭염속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에서 한 달에 2번 목욕차가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삶을 이어가던 그때 정전후 71년 만에 기적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해당 참전용사의 소식을 들은 한 한국 기업이 즉각적인 지원을 결정하여 그를 찾아간 것인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화장실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했으며 곧바로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참전용사는 자신을 찾아준 이들에게 수없이 감사를 표했으며 수십 년간 꿈꿔온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2주 뒤 참혹했던 이 공간은 제대로 된 화장실로 변화되었고 김영길 참전용사는 그 모습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전용사에게 한국 전쟁이란 후회는 아니었지만 현실에 지쳐있을 때 찾아준 한국인들이 마음에 감격하고 만 것인데요. 이 한국인들은 인프레시라는 기업의 소속으로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착한 기업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 직접 방문하여 해외 참전용사들을 위해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참전국 각국의 외신들은 인프레시를 향해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한국 기업, 참전국에 대한 한국의 예우가 놀랍다, 미라클 코리안 등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에게 열광했습니다. 이에 인프레시는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리고 현재 또 다른 여정을 위한 준비를 하며 특별한 후원 굿즈를 공개했는데요. 인프레시는 6.25 한국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한국 전쟁에 자원한 경주 학도병들이 출정 전 각자의 소감을 적은 것으로 조국 우리의 희생정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등의 희생정신을 담고 있으며 인프레시는 이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 키링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고 있으며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는 의미를 알리고 있는데요. 또한 휴대폰, 차키, 가방 등 한국 의역사를 일상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수익금 중 일부는 어려운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하신 모든 분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기에 여러분들도 큰 응원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인프레시의 참전용사 돕기 활동을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헌신에 비해 여전히 어렵게 지내시는 참전용사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영웅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참전용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